자, 다음으로 세 번째 접지 단자함의 구성입니다. 먼저 이닛 케이블부터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CNCV, W 케이블 구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케이블 중심에는 연동선이 있는데요. 이때 연동선이 상도체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연동선 바깥에는 XLP로 이렇게 XLP로 절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XLP가 뭐냐? 여기서 XLP는 크로스링크 폴리에틸렌의 약자예요. 다시 말해 가교 폴리에틸렌을 말합니다. 해서 XLP 내부와 외부에는 이렇게 XLP 내부와 외부에는 반도전층이 깔려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반도전층의 사용 목적은 또 뭐냐? 자, 우리가 지금과 같이 가교 폴리에틸렌을 가공한다라고 해서 이 안쪽과 외부 표면이 완벽하게 매끄러울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어느 부분은 이렇게 돌출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 찍혀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체로부터 만들어지는 전기력선은 뾰족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출된 부분으로 또는 이렇게 찍혀진 부분으로 전개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개가 집중된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절연이 파괴되어 나가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절연이 파괴된다는 게 뭐예요? 절연이 파괴된다는 것은 누설 전류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누설 전류 모양을 보게 되면 자, 제가 지금 그리는 모양과 같이 나무 뿌리에 대한 모양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트리 현상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과 같이 전개 집중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면 전기적 트리 현상, 물의 침투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수트리 현상, 화학작용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면 화학적 트리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안쪽과 외부의 반도전층을 깐다는 거는 이 표면을 등전이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전이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개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전기적 트리 현상을 방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게 되면 안쪽과 바깥쪽에 부풀음 테이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부풀음 테이프를 집어넣은 건 우리가 수트리 현상을 방지하는 거죠. 이러한 케이블을 우리는 수밀형 케이블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CNCVW다. 자, 워터프루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TR CNCO. 자, CNCO가 아니라 CNCV가 되겠죠. TR CNCVW. 트리 억제형은 뭐냐면 자, 제가 케이블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요. 근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 가교 폴리에틸렌에 뭐를 첨부하고 그리고 도체와 도체 사이에다가 여기를 뭘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걸로부터 트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트리 억제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자세하게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바깥의 외장. 자, 바깥에 있는 절연체를 우리가 시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스. 해서 폴리비닐, PVC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 두 개에 대한 케이블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독성 난연, 폴리오레핀, 시스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난연 케이블, FR, CNCOW다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접지 단자함을 얘기할 때 왜 케이블을 말하냐? 자, 그거는 여기에 있는 연동 중성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잡아넣었습니다. 자, 제가 현장 실무 교육을 나가다 보면 이런 질문이 간간히 들어와요. 우리 설계 도면에 보시면 인입구 첫 단에 프롬캐코 한전으로부터 22,900V를 3상 4선으로 공급받고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케이블이 4가닥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포와이드니까.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요. A, B, C, 다시 말해 R, S, T 3상 케이블밖에 안 들어와요. 그렇다면 중성선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부분은 바로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여기 CNCV 케이블에 여기 포설되어 있는 게 바로 한전 중성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우리가 이닛 개폐기 판넬인데요. 여긴 정식 수전 설비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LB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LBS에 연결할 때 케이블이 여기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A상, B상, C상. 자, 여기요. 동심 중성선이 모두 조인트가 돼가지고 접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한전 중성선 접지에 해당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실드 접지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한전 개통 접지에 해당한다. 중성선 접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부스바, 수배전 판넬에 있는 동부스바와 이닛 케이블을 접속시키기 위한 단자대가 바로 케이블 헤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전 개통 접지가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복선도에 보시게 되면 이 케이블 헤드를 중심적으로 이게 구외가 되겠고 이게 구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닛 전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닛 전주 쪽에 보시면 책임 분계점 COS가 달려 있죠. 그리고 전주 위에 피레기도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닛 개폐기 반에 들어와지겠죠? 이때 이닛 개폐기는 정식 수전 설비가 되기 때문에 LBS를 설치하고 있고 이 밑에다가 피레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뭘 달아줘요? MOF를 달아주겠죠? 이때 MOF 안에는 PT와 CT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PT의 중성선 접지를 우리가 MOF 5단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복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전 개통 접지, 실드 접지가 MOF 5단자와 물려가지고 접지 단자함에 들어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케이블 헤드 사용 목적이에요. 자, 우선 내용을 볼까요? 케이블 피복을 벗겨내면 그 절단면에 전개가 집중이 돼요. 집중이 돼요. 피복 절단면이 소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해 뭐냐면 케이블과 아까 부스바를 연결하려면 단자대를 물려줘야 되겠죠? 그럼 단자대를 물리려면 피복을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기에 뾰족한 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체에서 발생한 전개는 이 절단면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절연이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개 집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분산되어 있는 헤드를 삽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개가 분산되겠죠? 그래서 전개 강도를 분산시켜 절연 파괴를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케이블 헤드가 피복 절단면의 전개를 나눠주고 전개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해준다. 자, 이런 케이블 헤드는 케이블 종단 접속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블과 부스바를 연결하기 위해 단자대를 사용하겠죠. 이때 단자대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헤드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수변전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지 단자함을 보기 전에 우선 단성 결선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특고압 판넬과 저압 판넬 해서 두 개의 열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EHV라고 적혀져 있는데 EHV 또는 SHV라고 쓰게 되면 특고압 판넬을 말해요. 다시 말해 엑스트라 하이 볼테이지 또는 슈퍼 하이 볼테이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고압 1반 같은 경우에는 이닛 개폐기 반, 그리고 2반은 MOF 판넬, 세 번째는 V12 판넬, 네 번째는 TR 판넬이죠. 변압기 판넬로 들어가져 있고, 자, 옆에 오다 보면 자, 변압기로부터 발생된 저압은 이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from TR 1반 이렇게 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 볼테이지니까 저압 판넬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압 판넬에는 기중 차단기 ACB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LV 1반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온 게 LV 1-1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현장에 따라서는 변압기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또는 세 대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압기 2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면 LV2가 되고요. LV2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LV2-1, 또 내려오면 2-2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계장 번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한전 이닝 라인 쪽부터 해석하게 되면 여기에 케이블 헤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전 개통 접지가 실드 접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실드 접지를 통해서 MOF 5단자와 물려서 접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닛 개폐기 쪽에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V12 판넬이 있으면 정식 수전 설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식 수전 설비의 이닛 계패기는 LBS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닛 계패기 판넬에는 LBS가 달려져 있고 이 밑에 위드 파워 퓨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LBS가 됐건 AISS가 됐건 모두 다 파워 퓨즈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드 파워 퓨즈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피레기가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판넬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MOF와 PT는 한 세트다라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MOF와 PT가 들어가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PT 내부 사고에 의해 사고가 파급되는 걸 방지하고자 1차 측에 파워 퓨즈가 부착된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 판넬을 보게 되면 V12 판넬이 됩니다. 그래서 V12 2차 측에 CT가 달려져 있고 V12로부터 발생된 개폐 서지를 잡아주고자 이 밑에 서지 흡수기가 달려진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변압기 판넬을 보게 되면 자, 변압기가 있고요. 변압기 과부하 보호 장치로 1차 측에 파워 퓨즈 또는 여기에는 COS가 달려진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압이 이쪽으로 공급되겠습니다. 그래서 LV 일반 쪽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변압기도 코일 성분이다 보니까 역률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변압기 역률을 보상하기 위해 변압기 2차 측에 바로 콘덴서가, 전력용 콘덴서가 달려진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SC, 스테리క్ 캐패시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압 판넬 쪽에 저압용 차단기는 A12, 기중 차단기가 되겠고요. 차단기를 중심적으로 1차 측의 PT를, 2차 측의 CT를 낀 거는 고압 판넬과 동일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PT, 1차 측에 퓨즈를 갖다 낍니다. 근데 여긴 저압 라인이다 보니까 다이제 퓨즈를 갖다 껴요. 그리고 사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는 게 다이제 퓨즈인데 우리가 다이제 퓨즈가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심지가 똑 하고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사진 보시다 보면 제가 두 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안에 꼭지,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데 동작한 퓨즈는 이 빨간 딱지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압용 퓨즈에는 다이제 퓨즈를 사용하고요. 자, 이제 특고압용에 사용하는 퓨즈는 우리가 비한류형 파워 퓨즈를 활용합니다. 자, 잠시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이제 A12 밑에 보다 보니까 SPD가 달려져 있는데 이 SPD는 나중에 강의를 따로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각각의 부하 라인 쪽에 간선으로 보내지게끔 되어 있는데 간선용 메인 차단기는 MC1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선용 차단기가 되겠죠.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가 달려져 있고 여기 밑에 영상변류기가 달려져 있어요. 자, 이 영상변류기는 우리가 이 라인에서 발생되는 누설 전류를 감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감지된 누설 전류는 이쪽 일렉트릭 리케이지 디텍터, 그래서 누전 경보기 쪽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인은 뭐 전등 전열 라인, 발전기 반 쪽, 그래서 일반 부하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ATS가 달려져 있어요. ATS는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 자동 절체 개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전 라인이 들어오다가 만약에 불시 정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쪽 빨간색 라인에 있는 비상용 발전기가 운전을 하겠죠. 그럼 이로부터 비상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절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밑에 ATS 밑에 달려진 부하들이 전부 다 비상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MC12와 ELD가 설치가 되어져 MC12와 ELD가 아니라 ZCT가 달려져 있고 ZCT에서 영상 전류, 누설 전류를 감지하게 되면 누전 경보기에서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비상 조명, 비상 전열, 그다음 전기실 쪽에 필요한 비상 전기들 이쪽 라인으로 보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게 되면 뭐 이 단선 결선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까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그린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ACB 판넬이 LV 일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일반 부하와 비상 부하 이 전체가 이 LV 1-1반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냐면 이 LV1-1을 MC12 피더 판넬.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MC10 판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여기까지가 1-1이 되겠고요. 그리고 ATS가 별도로 나와서 ATS 판넬을 구성해요. 그래서 여기가 1-2번 판넬. 그 다음에 여기가 비상부하로 들어가는 MCC 판넬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3번. 자,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접지단자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고합반과 저합반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 저합 접지동바라든가 특고합 접지동바가 나와져 있어요. 자, 사진을 통해 볼까요? 여기 보시다 보니 접지동바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수변전반 뒤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접지동바가 지나가집니다. 자, 여기는 뭐 서지 흡수기가 되겠죠? V12 판넬이 되겠네요. 서지 흡수기도 이렇게 다 물려가지고 요 접지동바 쪽에 물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별도로 나가는데, 자, 사진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고합 외암 접지 라인에서 한 가닥을 가져와 이 특고합반 쪽에다가 쭉 특고합 접지 동바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LBS 금속체 외암이라든가 아니면은 MOF 쪽에 한정 개통 접지가 5단자로 물리고 5단자가 MOF 외암 접지 단자에 물려서 이렇게 접지 동바와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V12 금속체 외암도 이쪽에 물리고 CT 중성선도 이쪽에 물려주고요. 자, 근데 이때 피레기하고 서지 흡수기는 별도로 접지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COS 외암 접지도 변압기 외암 접지도 전부 다 특고합 접지바에다 모두 물려줍니다. 자, 하지만 여기 하나 더. 변압기 중성선 접지도 별도로 잡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저압 외암 접지도 한 가닥 가져와서 저압 판넬 열반 쪽에다 쭉 깔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설비의 외암 접지를 전부 다 CT 중성선 접지라든가 SPD 접지라든가 전부 다 여기다 물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전기실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접지 단자함이 있죠. 그래서 열어주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요, 발전기 중성선 접지가 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설비 외암 접지는 이렇게 공통 접지바로 전부 다 물려져 있습니다. 자, 끝에 스페어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아래쪽이 연결이 안 된 걸 보니까 위쪽이 접지봉과 연결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각종 설비로 가지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설비 내역이 나오겠지만 한번 볼까요? 맨 앞에는 발전기 중성선 접지, 두 번째는 우리가 저압 외암 접지, 특고압 외암 접지. 그러니까 저압 외암은 요거를 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고압 외암은 여기 특고압반 열반을 말하게 되는 거죠. 피레기, SA, 그리고 여기는 변압기가 3대예요. 그래서 변압기 1, 2, 3에 따른 중성선 접지가 모두 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는 발전기 외암 접지예요. 그러니까 발전기실에 있는 외암 접지 라인을 쭉 따와서 여기다 물려주게 된 거죠. 해서 발전기 중성선 접지를 뺀 나머지가 이렇게 공통 접지바로 물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스페어는요, 우리가 이 전기실 쪽에 있는 이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단자예요. 우리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영상을 보시다 보면요, 우리가 저압 분전반에서는 이전구법을 이용해 접지 저항을 측정하지만 전기실 쪽에 있는 고압, 특고압 접지 저항 같은 경우에는 3전구법을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전구법을 측정하실 때는 EPC, 세 단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한 접지봉 라인을, 자, 이건 반드시 정전 작업하셔야 돼요. 정전 상태에서 하나를 풀어주시고요. 하나를 풀어서 여기를 2를 물려주시고 나머지 PC를 여기 있는 테스트 단자에다 물려주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방향이 필요 없으니까 PC를 잡든 아니면 CP를 잡든 상관이 없어요. PC 2단자를 여기다 물려주고 하나를 내가 원하는 접지선을 독립적으로 잡아주게 되면 그 접지선의 저항값을 측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런 자세한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편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지단자함이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항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전기실에 가가지고 각종 설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접지단자함서부터 수변전반, 외함, 그리고 내부까지 다 보시게 되면은 여지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